안녕하세요. 톡톡코리안입니다. 아직 8시가 안 되었는데요. 4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만 기다릴게요. 톡톡코리안은 쉽고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시청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떨리네요. 진정 좀 하고 저 혼자 주저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주제는 쉽게 얘기하기, 천천히 얘기하기입니다. 아주 쉽게 한국어로 얘기합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라이브입니다. 제 스스로 묻고 또 대답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클릭해 보면 당신은 여행을 좋아해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저는 여행을 안 좋아했어요. 짐도 싸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고 아무튼 많이 귀찮아했어요. 첫 여행을 일본으로 갔었어요. 사실 엄청 재미있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즐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옷 쇼핑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마켓 쇼핑은 또 좋아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옷 쇼핑만 했어요. 당연히 재미없었겠죠? 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동생이 쇼핑을 좋아했었거든요. 식당이나 맛집엔 많이 안 갔었어요. 옷가게를 많이 갔네요. 원래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쫄쫄 굶고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서점도 갔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패션 잡지를 샀어요. 서점은 나름 좋았어요. 두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죠. 부모님이랑 같이 갔고요. 이거는 그때는 좋은지 몰랐어요. 나쁘지도 않았고요. 괜찮은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여행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해요. 아주 조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갔어요. 헝가리도 가보고, 오스트리아, 영국도 가보고, 아무튼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태국하고 대만도 가봤고요.
유럽은 동생들이랑 같이 갔었네요. 여행 가서 많이 싸웠어요. 우리가 사이는 좋아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많이 가요. 그런데 여행 가면 싸우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친해져요. 그리고 또 같이 여행 가요. 또 싸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행 가면 예민해지나 봐요. 그래도 여행이 재미있어서 또 가요. 지금도 또 가고 싶어요. 돈만 많으면 많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비행기 값이 비싸요. 저는 보통 직항으로는 안 가요. 직항은 비싸니까요. 직항은 비행기를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경유는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고요. 저는 경유하는 것을 타요. 경유하는 것은 직항보다 싸니까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저는 비행기만 타면 자요. 그래서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요즘은 코로나가 끝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서 싼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요. 그래도 돈이 생기면 또 가겠죠? 그럼 여행 얘기는 이만큼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아침형이 아니에요. 완전 야행성이에요. 밤만 되면 활기차져요. 그리고 아침은 힘들어요. 아침형이 되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었어요. 왠지 아침형 하면 부지런한 사람 같아서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사실 저는 좀 게을러요. 막 빠른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아침 11시쯤에 일어나요. 그러면 궁금하겠죠? 일은 어떻게 해? 그래서 제 일이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제 직업은 웹툰 작가예요. 낮에 자고 밤에 일하기엔 딱이죠. 저는 새벽 5시쯤에 자요. 해가 뜰 쯤에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활하면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막 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매일 피곤해요. 웹툰이라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요. 암튼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몇 년 지나니까 몸이 허약해지더라고요.
지금은 한 작품 끝냈어요. 그리고 쉬고 있고요. 쉬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부지런해져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여전히 아침 11시에 일어나요. 1시간 정도 멍해 있고요. 남들 다 잘 때 에너지가 넘쳐요. 야행성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침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고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야행성을 사랑하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예요? 저는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평균 몸무게였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 직업이 움직이지 않죠?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끼를 굶어요. 그러면 다음 식사 때도 배고픈지 몰라요. 결국 잘 안 먹게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질문이 좋아하는 계절이 뭐냐였죠? 제가 말라서 추위를 많이 타요. 당연히 더운 계절을 좋아하겠죠?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렇다고 더위를 안 타냐고요? 아니에요. 저도 더울 땐 더워요. 너무 더우면 집에만 있어요. 밖에 안 나가요. 요즘은 여름 온도가 38도가 넘어요. 엄청 덥죠? 게다가 한국은 여름에 습해요. 진덕한 느낌이에요. 몸은 물 먹은 솜 같고요. 그래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더위는 10일 정도 가요. 10일, 15일 정도 지나면 그냥 더운 정도가 돼요. 저는 이 더위를 좋아해요. 밤에 이불 안 덮어도 되고요. 감기도 안 걸리고요. 물론 저도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 날씨는 대부분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많이 달라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 일교차가 심하다는 말은 온도차가 심하다고 하는 건데 이때 저는 감기에 잘 걸려요. 온도차가 조금만 심해도 감기에 걸려요. 저는 몸이 튼튼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요. 그래서 덥더라도 아픈 것보단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단점, 안 좋은 점은 여름엔 벌레, 모기가 많다는 거예요. 벌레 무서워요. 모기도 싫고요. 하지만 푸릇푸릇한 자연은 좋아요. 그러고 보니 이번 여름엔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는 곳이 바닷가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가게 돼요. 가까울수록 안 가는 것 같아요. 계곡이나 산은 갔었어요. 부모님 집이 시골이에요. 농사 짓고 사시고요. 그곳엔 산하고 계곡이 가까워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갔을 때 계곡으로 놀러 갔었어요. 계곡이 뭐냐 하면요. 산속에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부모님이랑 같이 갔었고요. 어렸을 때는 그곳에 자주 갔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안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날이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계곡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즐기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추억을 쌓아서 좋았어요. 이제 가을이죠? 하늘이 벌써 엄청 높아졌어요. 바람도 밤에는 시원해요. 아직 낮은 더워요.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도 예쁘고요. 비가 와도 이제는 습하지 않아요. 이런 날은 바깥에 나가야 돼요. 여행을 가지 않아도 좋죠. 그냥 걷기만 해도 좋아요. 저는 동산을 걸어요. 집 앞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그곳을 걸어요. 평소에 저는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저절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겨울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곰이 돼요. 저는 추위를 아주 타요. 옷을 아무리 입어도 추워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요. 따뜻한 방에서 생활해요. 이럴 땐 제 직업이 만족스러워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눈을 보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엔 눈도 잘 안 내리죠. 지구가 많이 따뜻해졌나 봐요. 어쨌든 겨울은 힘들어요. 빨리 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자, 다시 또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은 잘하는 요리가 있어요? 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요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요리를 못하지는 않아요. 저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잘 못 먹어요. 고기도 잘 못 먹고요. 야채 위주로 먹어요. 김치볶음, 두부찌개 등을 만들어 먹어요. 거기에 고기는 안 들어가요. 고기 요리는 못해요. 생고기도 못 만져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입맛이 좀 바뀌었어요. 고기가 맛있어졌어요. 삼겹살 구워서 먹으니 맛있어요. 갈비도 숯불에 구워서 먹어요. 또 고기를 먹으니 힘이 나요. 아무튼 자주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튼튼해질 거예요. 저는 매운 요리를 좋아해요. 매운 걸 아주 잘 먹어요. 무조건 요리에 고춧가루를 넣어요. 후추도 팍팍 넣어요. 매울수록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라면을 못 끓여요. 제가 끓인 라면은 맛이 없어요. 라면은 요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끓이면 돼요. 그렇게만 끓이면 맛있어요. 저도 알죠. 그런데 저는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꼭 야채를 더 넣어요. 좀 많이 넣어요. 그러면 원래의 라면 맛은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라면에 고춧가루를 더 넣어요. 소금도 조금 더 뿌리고요. 간장 넣어야죠. 고추장 살짝 넣어요. 결국엔 라면 찌개가 되어버려요. 원래 라면 맛은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맛이 없어요. 아무도 제 라면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남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어요. 왠지 남이 해주는 건 다 맛있죠? 보통 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은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네, 제 일상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매일이 비슷해서 심심하기도 해요. 어제가 오늘 같기도 하고 오늘이 내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나쁘지 않아요. 특별하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무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제 일상을 보자면 일단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유튜브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내 일을 해요.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요. 텍스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영어 공부도 해요. 그 후에 아침을 먹어요. 오후 1시 정도에 아침을 먹어요. 남들은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그 후에는
또 작업을 하고요. 휴식으로 잠시 TV를 봐요. 저녁에는 1시간쯤 산책을 해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요. 매일이 이런 일상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동생이랑 여행 계획 잡아서 여행도 하고요. 가끔 조카들이 놀러 와요. 조카가 너무 예뻐요. 아직은 어린 애기들이에요. 저는 아기들이랑 잘 놀아줘요. 제가 프리랜서인 건 얘기했죠? 그래서 평소엔 열심히 일해요. 그래야 놀 때 오래 놀 수 있으니까요. 며칠을 통째로 쉴 수도 있고요. 그게 프리랜서의 장점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오래 백수로 지낼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저는 지금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림 그리는 것보다 재밌어요. 여러분도 제 유튜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해볼게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틀 후에 저는 시골집에 갈 거예요. 엄마가 오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벌초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벌초가 좀 어려운 단어죠. 무덤에 자란 풀을 베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습 중 하나예요. 벌초, 무덤, 풍습. 아주 어려운 단어가 많네요. 아무튼 그날은 풀을 베어내야 해요.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너무 늦게 가면 더워요. 더우면 더 힘들죠. 작년엔 늦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벌초에 늦었어요.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고요. 더웠기 때문에 일이 훨씬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일찍 가기로 했어요. 새벽에 갈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끝날 거예요. 풀을 다 베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요. 조상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이란 크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2번 해야 해요. 돌아가신 분께는 절을 2번 해요. 그러고 나면 벌초는 끝이 나요. 어떤 사람에게 벌초는 힘든 일이겠죠? 저에게 벌초는 이벤트 같아요. 매일매일이 비슷하니까 모든 다른 일들은 이벤트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저는 새벽에 가야 하는 그 벌초가 기대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은 당신은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해요? 여유 시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일부러 힘든 일을 찾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TV를 보고 웹툰을 읽고 해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러닝맨이에요. 주로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여행 채널도 좋아하고요. 드라마는 잘 보지 않아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는 몇 개 봤어요. 모두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도 2번은 안 보게 돼요. 정말 제가 드라마 타입은 아닌가 봐요. 반대로 예능을 정말 많이 봐요. 봤던 것을 보고 또 보고 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웹툰을 봐요. 옛날에는 만화라면 무조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직업이 되니까 잘 안 보게 돼요. 본다고 해도 마냥 재밌게 보진 않아요. 자꾸 따지면서 보게 돼요. 스토리 라인도 보게 되고요. 연출도 보게 되고요. 그림 스타일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 재미있으면 다 잊고 봐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엄청 부러워요. 내 것도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또 여유 시간이 생기면 저는 가끔 마트에 가요.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마트 구경 자체가 재밌어요. 주로 먹는 게 있는 쪽을 구경해요. 과자 쪽하고 냉장 보관 쪽이요. 과일 코너와 빵 코너도 한 번씩 둘러봐요. 예쁘니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과일을 좋아하고 잘 먹어요. 빵은 그닥 즐기진 않아요. 그래도 빵들은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죠? 아주 먹고 싶게 생겼어요. 빵만 보면 자꾸 사고 싶어요. 먹으면 그냥 달달한 빵 맛이에요. 빵보다는 과자를 조금 더 좋아해요. 과자도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단 것이 땡길 때 조금 먹어요. 그리고 음료 코너 보는 게 즐거워요. 각종 주스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경해요. 그리고 제법 신중하게 봐요. 유통기한도 비교해 봐요. 보통 음료수는 뒤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신선해요. 모두 다 알고 있었나요? 저는 재료도 꼼꼼히 읽어봐요. 오렌지가 5%만 들어가도 오렌지 주스라고 써 있으니까요. 원재료가 많이 들어간 주스를 사요.
많이 들어가면 비싸지지요. 그게 단점이에요. 큰 마트에 가면 주류 코너를 구경해요. 술은 잘 못 마셔요. 그냥 와인이나 샴페인을 보는 것만으로 좋아요. 막 예쁘지 않아요? 병이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큰 마트는 잠깐만 돌아다녀도 한두 시간이 훌쩍 가요. 마트 쇼핑은 아주 괜찮은 여가 활동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 볼게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해보고 싶은 것은 너무 많죠. 크루즈 여행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슬리핑 기차도 타보고 싶고요. 이것은 동생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비즈니스석도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요. 조카들과 제주도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는 미로 공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저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부모님과 제주도를 가봤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미로 공원을 가봤어요. 저는 제 힘으로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먼저 출구를 찾으셨어요. 우리들은 나중에 출구를 찾지 못해서 아빠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어요. 또 헬스 1년 이상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몸짱 되고 싶어요.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종이 인형이에요. 종이 인형 같이 힘이 없고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50만 가보고 싶어요. 아직 1000명도 안 됐지만 꿈은 크게 가질 거예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영어도 유창하게 말해보고 싶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하거나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주 공부하는 걸 빼먹게 돼요. 그래서 실력이 빨리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죠? 다들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기를 바랄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이 놀러 오세요. 한국엔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다들 하루를 소중하게 살자고요. 혼자서 40분을 넘게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이라 서툴렀고 떨렸어요. 아무튼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